청파동 골목의 작은 편의점 어웨이즈, 이곳에서 밤을 보낸 지도 꽤 됐다. 어떻게 여기에 자리 잡게 됐는지 나조차 실감이 나지 않는다. 분명한 장점은 겨울밤의 추위를 잊을 수 있다는 것과 공복의 허기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단점은 술을 마실 수 없게 된 것이었으나 용케 참아내고 있다. 사장님의 제안을 수락한 뒤 술을 끊고 편의점 일을 시작한 것은 아마 내 안의 마지막 생존 본능 때문이었던 것 같다. 임신한 길고양이가 불쑥 사람의 집에 들어와 새끼를 낳듯이 나 역시 살아 있어야 할 최후의 이유가 있어 알코올 중독마저 잠재우고 이 피난처를 찾은 건지 모르겠다. 술을 끊고 음식을 많이 먹고 따뜻한 잠을 자게 되자 몸 상태는 한결 나아졌다. 쪽방에서 긴장을 내려놓고 한낱 늘어지게 누워있으면 그곳이 바로 치료병동인 듯 했고, 야간 알바를 하기 위해 일어날 때면 지병마저 달아난 듯 개운했다. 동료의 질문에 답하며 생각의 속도도 빨라졌고, 손님을 응대하며 더듬거리던 말투도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사람 구실을 하게 됐고, 냉동인간의 뇌처럼 얼어있던 그곳에 열선이 깔리는 게 느껴졌다. 기억과 현실 사이에 놓인 빙벽이 녹아내리고 있었고, 서서히 빙하 속 매머드 같은 덩어리들이 목격되기 시작했다. 내 기억의 시체들, 그것들이 좀비처럼 일어나 나를 덮치고 있었다. 나는 좀비들에게 뜯기면서도 그들의 얼굴을 알아보려고 애썼고, 그건 그것대로 견딜 만한 일이었다. 편의점 일에 숙달될수록 기억은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른 아침 한 여성이 어린 딸아이와 함께 편의점에 들어왔는데 순간 공기부터 달라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와 딸아이는 진열대가 무슨 갤러리라도 되는 듯 이것저것 살피며 서로의 취향을 나눴다. 모녀가 만족스럽게 합의해 들고 온 과자가 계산대에 놓이는 순간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들과 눈을 맞추는 순간 다리의 힘줄 다발들이 모조리 끊어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계산을 마치고 나서야 나는 편의점을 나서는 모녀의 뒷모습을 겨우 바라볼 수 있었고, 내게 아내와 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때 외쳤던가 딸의 이름을 동시에 어머니와 딸이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얼굴이 보이자 더 이상 기억의 복도로 진입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침잠했다. 묵묵히 편의점에서 밤을 새우고, 낮에는 관짝 같은 쪽방에서 커튼으로 완성된 어둠에 잠겼다. 배고픔이 해결되자 스멀스멀 올라오는 알코올 중독의 기운은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며 내리눌렀다. 왜 옥수수 수염차냐고. 술 대신 마실 음료를 찾아야 했을 때 그것이 1+1 메뉴였기 때문이다. 플라시보 효과인지 몰라도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면 한결 갈증이 풀렸고 음주 욕구를 조금이라도 눌러놓을 수 있었다.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되자 사장님이 가불해진 100만 원을 공제하고도 80만 원 정도 남길 수 있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월급이 지난 몇 년간 구걸과 습득으로 번 돈을 능가했고, 딱히 쓸 곳 없는 나는 80만 원을 현찰 그대로 접어 파카 안주머니에 넣은 채 잊었다.
사장님은 어서 말소된 주민등록을 재발급받고 카드도 만들라고 했지만 그것만큼은 내키지 않아 미루게 되었다. 처음 이곳에 오게 됐을 때 편의점에서 사장님을 공격한 양아치들을 막느라 어쩔 수 없이 경찰서에 갔고 본명과 주민번호를 알게 되었다. 다행히 범죄 전과는 없었다. 나는 경찰서를 나오며 곧바로 본명을 버렸다. 하지만 또렷이 기억해낸 아내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게 가정이 있고 아내와 딸이 있다는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생생해졌다. 딸랑 소리에 정신을 차리니 새벽에 편의점 계산대에서 졸고 있었다. 새벽 출근을 하는 손님이 물건을 고르는 동안 나는 옆에 놓인 옥수수 수염차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예전엔 폭음으로 잠재웠던 그 기억의 파편들이 다시 떠오르지 않게 맑은 갈색의 음료를 마시고 또 마셔야 했다. 새해를 맞아 선숙 씨가 불쑥 사과를 했다. 작년에는 자신이 오해해 미안하다며 올해는 잘해보자고 내게 말했다. 나 역시 선숙 씨가 튀긴 편의점 닭이 최고라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선숙 씨는 차라리 도꼬 씨가 우리 집 남자들보다 말이 통한다며 푸념을 시작했다. 그녀와 아들의 관계는 심각할 정도로 단절되어 있었다. 아들은 궤도에서 벗어난 스스로의 삶에 지쳐 있는 듯했다. 하지만 궤도에 재진입하기도 어려운 것이었고 사실 궤도에서 계속 달린다고 종착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세상도 아니기에 딱히 할 말이 없었다. 대신 선숙 씨의 말을 가만히 들어주었다. 대체 얼마나 털어놓을 데가 없으면 내게 이 답답한 심정을 풀어놓는 것일까? 나는 그녀를 생각하며 그녀의 말을 들었다. 역지사지. 나 역시 궤도에서 이탈하고 나서야 깨우치게 된 단어다. 내 삶은 대체로 일방통행이었다. 내 말을 경청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었고 남의 감정보다는 내 감정이 우선이었으며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내치면 그만이었다. 가족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생각이 거기에 이르자 비로소 얼마 전 궁금증이 해소되었다. 소통 불가라고 내게 말한 사람은 딸이었다. 딸의 얼굴이 기억나려 한다. 하지만 이젠 주위엔 아무도 없었고 소통할 사람을 찾기엔 이미 늦은 듯했다. 그러나 힘을 내야 했다. 지금 내 앞에서 눈물을 훔치는 내가 빠졌던 구렁텅이에 발이 빠지려는 선숙 씨를 도와야 했다. 그 고통을 실감했고 그 슬픔에 잠겨봤기에 무엇라도 해야 했다. 그때 짜몽의 말이 떠올랐다. 나는 그녀에게 삼각김밥을 건넸다. 김밥과 함께 편지도 주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들어주라고 했다. 지금 내가 당신의 말을 들어주었듯이 아들 말을 들어주라고 덧붙였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부끄러워졌다. 나는 편지를 쓸 수도 들어줄 수도 없으니 부끄럽고 괴로울 수밖에 없었다.
Open your mind and stay warm and stay happy. Life goes on. Thank you. Bye.